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A 기체의 압력이 P 초기인 초기 상태로부터 A가 B하고 C로 분해가 되는 반응이 진행되어 전체 압력이 P 평균인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 준 것이고, 뭐 굳이 왜?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나는 400켈빈과 800켈빈에서 그림 가의 과정에 P 초기 압력에 따른 전체 압력, 즉 평형 상태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네요. 자,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그림 나를 가지고 풀어라고 줬던 셈이 돼주겠죠. 자, 그랬을 때 보면 P 초기 압력, 즉 A의 초기 압력이 0.5기압으로 들어있을 때 800켈빈에서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그 압력이 A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주라고 줬던 셈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그럼 만약에 1.5기압으로 넣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로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전체 압력은 2기압이야 라고 0.5기압이 늘어난 걸 얘기해 줬던 셈이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400켈빈일 때는 우리한테 1.2기압을 넣어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게 1.4기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럼 각각의 우리가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A, B, C에 대한 압력들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반응식이 있기도 한 거니까요. 여기다 바로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먼저 800켈빈 때를 가지고 보여줬던 정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800켈빈일 때 800켈빈 때 처음의 압력이 1.5기압인데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0.5기압이 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5기압에서 개수비가 다 1대1 대 1인 거니까 0.5기압이 줄었어. 그러면 얘는 1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덕분에 B는 0.5기압이 늘었겠지. C도 똑같이 개수비로 0.5기압이 늘었겠지. 왜? 부피도 같고 온도 800켈빈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토탈 2기압이 되어 있겠고 이로부터 평형상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0.5기압이다라고 한 걸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막상은요, 뭐 기울기를 가지고 마치 얘기를 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3배가 작아진 거 가지고 얘기해주면 얼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린 조금 더 화학스럽게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로부터 평형상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KP 값은 덕분에 얼마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1분의 0.5의 제곱이죠. 즉 4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은 누구하고도 같겠니? 라고 했을 때 0.5기압으로부터 X기압만큼 준다라고 하면 그 X기압만큼이 각각 늘어서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가 0.5기압 빼기 X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풀어주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 값으로부터 전체 압력 A를 구해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4X 제곱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0.5가 돼주겠고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5가 되겠고 이 값이 0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가능하겠네요. 야, 이런 거 2차 방정식 푸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x, x라고 한다면 그러면 0.5를 써주고 1을 써주게 되면 0.5의 곱은 4고 곱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2에서 1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빼기가 되고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방정식 풀어줄 수가 있겠죠. x값은 4분의 1이 나와주게 되겠네요. 즉 0.25기압이 준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0.5기압에서 0.25기압이 줄었으니까 덕분에 똑같은 800켈빈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이 0.25기압이 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요. 0.25기압이 늘었고요. 0.25기압이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평형상수를 만족을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압력 A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바로 얼마? 0.75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400켈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400켈빈일 때 전체 압력이 1.2기압이었고 평형 상태가 1.4기압이었어요. 0.2기압 늘었죠. 0.2기압 줄었기 때문에 A는 1기압, B는 0.2기압, C도 똑같이 0.2기압이 늘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 그러면 우리가 400켈빈일 때도 평형상수 값은 온도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평형상수는 서로 다를 텐데 1분의 0.2의 제곱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0.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0.04가 되줘서
평상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온도가 증가되니까 평상수가 증가된 셈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큰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연이어서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질문으로 가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오죠. 1번. 즉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평상수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상수 증가했기 때문에 정반응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 1번은 맞는 말. 2번 800켈빈에서의 KP는 K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800켈빈이든 400켈빈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계된 식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KP는 KC 곱하기 RT에다가 델타 NG승, 즉 기체상 입자수 변화를 가지고 적용시켜주면 되겠고 그 값이 우리한테는 바로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KC에다가 RT 값만큼 즉 1보다 큰 값을 고불해야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KP는 KC보다 크다 맞는 말. 800켈빈에서 평상수 값은 아까 이미 4분의 1 구해줬으니까 3번도 맞는 말. A 값은 0.75도 맞는 말. 5번에서는 델타 G노트 값을 비교로 물어봤어요. 400켈빈일 때랑 800켈빈일 때를 가지고요. 온도가 증가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이런 얘기를 질문 주고 있는 건데요. 이때는요. 온도 전성을 물어보게 된 거니까 델타 G노트는 델타 H노트 빼기 T델타 S노트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기체상의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인 거니까 델타 S노트에 보는 플러스 값이에요. 따라서 온도를 더 증가시켜주게 되면 빼주는 값이 커지죠. 따라서 800켈빈일 때가 400켈빈일 때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맞겠죠. 물론 이미 앞에 1번에서부터 4번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5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겠고요. 물론 위에서 우리가 미지수에 대한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정석대로 좀 풀어가긴 했었지만 실은 답을 빠르게 찾는 부분은 입자수 증가 감소를 통해서도 1번이라든지 5번은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